자, 천안함 최초 사고는 좌초 두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10개 꼭지 하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고요. 첫 긴급 타전은 좌초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요. 자, 예속 시간이 오락가락하죠. 9시 45분 사고가 났다. 9시 30분 사고가 났다. 아니다. 9시 25분이다. 그 다음 날을 바꿔서 또 9시 30분이다. 또 4월 1일에는 9시 22분이다. 5번에 걸쳐서 사고 시간도 오락가락 하니 욕 되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9시 15분은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배경에서 9시 15분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죠. 한참 오락가락 하니까 해경의 계양경찰청의 이병일 경기과장이 내가 설명해 줄게. 자, 기자들 이리 오시오. 기자회견을 합니다. 선체가 좌초된 것 같다라고 해서 기울고 있다라고 해서 신고를 받고 내가 501함을 현장에 파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시간은 9시 15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 그 다음날 저쪽 다른 데로 전보 발령 받아요. 이분 아마 퇴임하셨지 싶은데, 가족분들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때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얘기했다가 바로 그냥 전보 조치를 당하신 분이에요. 천안함 프로펠러 손상. 프로펠러가 휘어진 메커니즘은 좌초 후 2초, 좌초했다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프로펠러 오랜만에 말씀드리죠. 그런데 프로펠러 손상에 대해서 합조단은 3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바꿉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 빠져 들어갔다가 프로펠러가 돌면서 빠졌기 때문에 휘어졌다고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는 그것도 카이스트 윤도경 전 총장이요. 두 번째는 갑자기 돌던 프로펠러가 엔진이 박살나면서 정지를 하는 바람에 관성의 힘으로 휘어졌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거는 선풍기 돌아가다가 코드 전원을 확 뽑아버리면 선풍기 날개가 날아갔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좋다.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왜 방향이 반대야? 관성은 관성대로 방향이 반대. 그랬더니 잘못했다. 그러더니 또 말을 바꿉니다. 축방향으로 힘이 전달되어서 또 그것도 관성의 힘으로 휘어졌다고 3번째 말을 바꿉니다. 누가요? 노인식 충남대 해양조선학과 교수가. 나는 그 학교 학생들이 한번 이걸 좀 밝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프로펠러 손상이야말로 선박이 좌초를 했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해저 사고에 좌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라고 엔진을 쓰고 프로펠러를 돌리다 보면 똑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뺀질뺀질해지고 휘어지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저 그림에 보면 밑에다가 깡통 갖다 받쳐놨지요. 깡통. 왜냐? 저 프로펠러가 땅을 파면서 바다 해저를 파면서 돌다 보니 샤프트하고 캐싱 사이에 갭이 자꾸 생기는 거죠. 무리하게 그냥 저거는 바닷물 차고 나가는 기계지 땅을 파고 가는 기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가스켓이 손상을 받아서 루브리케이팅 오일, 에로가 옆으로 줄줄줄 새 나오니까 밑에다가 깡통 갖다가 놓고 합조단에서 드럼통 갖다 놓고 기름 받아내는 겁니다. 예. 저 상태만 보면 뭔 사고를 당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은, 제가 배에서 조선소에서 배를 13척을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프로펠러 검사만 하더라도 13척이면은요 한 배마다 프로펠러 만들 때부터 조립할 때부터 깎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거 캐비테이션 테스트하고 러닝 테스트까지 해서 배 한 척마다 5번 6번 검사를 해야 돼요. 13척이 보이면 60번 70번을 했겠네요. 자, 프로펠러 손상의 원인인데 이런데, 자, 윤도경 교수 카이스트 전 총장이 해저 닿을 때 프로펠러 손상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4월 25일이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프로펠러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손상된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한미가 해저에 닿을 때. 그래서 제가 요걸 딱 보여줬죠. 뭘 보여줬느냐? 자, TOD 영상을 보자. 이렇게 반파되고 난 이후에 한미는 앞부분이 먼저 처박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엔진의 무게 때문에 앞부분이 푹 들어가게 되고 꼬리, 프로펠러 쪽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덤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동력이 끊어졌잖아요. 동력 끊어지면 돌아가던 프로펠러가 정지하는데 불과 몇 초도 안 걸립니다.
뭐 프로펠러가 예? 배의 프로펠러는 눈에 보일 정도로 서서히 돌아가요. 전속력으로 달린다 치더라도. 그리고 이 당시에는 6노트, 7노트, 8노트, 9노트, 6노트에서 9노트 사이로 천천히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그냥 고속으로 돌아가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 한미는 앞부분부터 침몰하고 프로펠러는 정지한 상태다. 이 화면 하나로 국방부는 꼬리를 샥 내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온 논리가 두 번째로 대학 교수가 논문까지 써가면서 관성에 의한 손상이라고 이렇게 쫙 테스트를 해가지고선 했는데 돌아가는 반대가 반대 방향이었다. 그러고 보면 프로펠러가 뺀질뺀질해지는 것은 모래를 파다 보니 샌딩 효과로 인해서 뺀질뺀질해져서 따개비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제가 밝혀냈죠.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S자로 휘어진 것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사이에 S자로 휘어지는 거고요. 뭐 모래를 팠으니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돌멩이 자갈 막 때렸을 거니 끄트머리가 갈라지고 끊어지고 깨지고 하는 현상들이 다 나타나죠. 이게 전형적인 좌초에서 빠져나올 때의 현상인데 계속 관성에 의한 손상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돌아가던 것이 갑자기 정지하는 그 관성력. 그런데 방향이 반대라고 하죠. 이건 노종면 언론 3단체 검증에 의해서 딱 걸렸는데 이 말에 꼼짝을 못한 거죠. 그 다음 논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축밀림이다. 축이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꽝 하면서 충격파가 확 미치면서 손바닥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또 휘어졌다. 이거는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운동이 미쳐서 휘어졌다니까. 돌던 프로펠러가 관성에 의해서 휘어지는 것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똑같은 관성이지만 하나는 운동 관성, 하나는 정지 관성.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관성을 팔아먹으면서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요. 샤프트에 힘이 미쳤으면 샤프트가 박살이 나야지요. 아무튼 이런 거짓말을 3번이나 하고 그 이후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프로펠러 손상의 논리의 변천사는 카이스트 윤 총장의 프로펠러 해저다운 손상, 그 다음은 노인식 교수가 1차 주장, 2차 주장, 급정지, 축밀림 등등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지만 이건 앞으로 조선해양계의 전 세계 조선해양계의 웃음거리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혹시 우리 가족님들 혹시 말이죠.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전 세계에다 걸쳐놓고 잘하나? 그렇게 하는 데는 전 한 가지 딱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잖아.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같으면 창피하고 해외의 국제적인 망신살 뻘칠까봐 못하는 것도 미국을 위해서 했던 일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의 곤란함을 막아주기 위해서 했던 일이고 그거는 미국도 뒤에서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잘했어 라고 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게 뭔가 등에 백을 믿고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죠? 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프로펠러 손상 원인의 99%는 좌초 충돌입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좌초로 인한 프로펠러 손상 원인을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깨지고 돌아가던 게 깨지니까요. 네. 노인식 교수가 법정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저런 프로펠러 저런 그 사진을 보여주고요. 프로펠러 손상은 사고 원인이 해저 지반이나 돌멩이, 암초 이런 것을 부딪혔을 때 저런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 맞지요. 실제로 프로펠러 손상 가운데 폭발에 의한 손상 여부와 해저 지반이든 접촉에 의한 손상 여부를 대략적인 프로테이지로 놓는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요?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피고인도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노인식 교수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95% 이상이 전부 접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렇겠죠 라고 시인합니다. 그건 시인을 해요. 시인 안 할 수가 없지요. 프로펠러가 배 꽁무니에 달려서 배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그게 다쳤다 그러면 물고기가 가서 뜯어먹었겠습니까? 대부분이 좌초 아니면 충돌인데요. 자, 프로펠러 손상 원인은 거의 좌초 충돌이고요. 이 그림 중에 왼쪽은 2009년에 미국 순양함이 하와이 앞바다에서 산호초에 자초한 케이스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포트 로얄함이 좌초한 이야기 참 기가 막힙니다. 하와이 바로 호놀룰루 코앞에서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딱 바다 한가운데 이지스함 하나가 턱, 저 위치에 어떻게 이지스함이 들어갔지?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내비게이션 방향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거예요, 말하자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위치를 잘못 찍으면 들판으로 간 거하고 마찬가지 케이스로 사고가 났는데, 포트 로얄함이 좌초한 상태에서 열심히 프로펠러를 돌려서요,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우리 천안함하고 똑같은 꼴을 당합니다. 돌리다가 거기는 산호초, 우리는 뻘밭. 차이가 나는 것은 부러지진 않았지만 저쪽은 부러졌습니다. 날개 두 개가 부러지고 하나는 딱 휘어진 모습이 천안함 프로펠러하고 똑같습니다. 돌리면서 땅을 파니까 땅을 산호초를 때리니까 저렇게 되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샌딩 효과, 우리도 샌딩 효과 딱 보이잖아요. 짝퉁이잖아요. 그냥 쌈쌍둥이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좌초 결과로 인한 프로펠러 손상입니다. 자, 천안함 프로펠러는 가변 피치 프로펠러라 그래서요. 브라이벌 피치 프로펠러라 그래서 우연 엔진은 오른쪽으로 돕니다. 좌연 엔진은 왼쪽으로 돕니다. 자, 미국 군함은 반대입니다. 우리하고. 근데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나은가는 약간의 운항상의 약간의 특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뭐 선호의 문제고, 대한민국 해군 군함은 오른쪽 프로펠러 오른쪽으로 도는데, 그러면은 전진 후진을 어떻게 하느냐? 각도를 바꿉니다. 돌아가는 방향은 그대로, 다만 날개의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천안함을 좌초한 상태에서 앞으로 돌아가다 뒤로 돌렸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프로펠러가 S자로 휘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S자로 휘어집니다. 자, 선저 하부 곳곳에 그물들이 줄줄줄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 하만전기, 왼쪽 하만전기 구석마다 그물 걸려 있지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그 찢어진, 바닥 찢어진 것도 보이잖아요. 그죠? 가판이, 배 밑바닥이 찢어진 곳에 그물이 걸려 있습니다. 좀 물줄기처럼 보이지만 그물입니다. 프로펠러 샤프트에 그물에다가 갈고리까지 걸려 있네요. 그죠? 좌초에 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당일, 천안함 사고 난 당일 저게 났다고 당신이 어떻게 보장해? 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저것도 하나의 증거죠, 그죠? 또, 핵심 증거는 이겁니다. 가스터빈실 바닥에 보면요, 프레임을 따라서, 프레임은 내부 골조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라고 칩시다. 프레임을 따라서 쫙 녹이 났다는 말은 어딘가 문질렀기 때문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저기 녹이 난 겁니다. 그죠? 저 가스터빈실이, 지금 저 사진이 천안함 결과 발표도 하고 6월달 돼서 기자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저 구석에 기자들 보이죠? 가스터빈실을 인양해서 적치를 했다는데 왜 공개 안 하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6월 중순 지나서야, 그때서야 슬그머니 기자들한테 공개합니다. 6월달이면 국민들 관심도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을 때예요. 예, 그런데 그 사진에 좌초 흔적이 저렇게 나옵니다. 폭발이었다면 균일하게 손상을 입거나, 균일해야죠. 저렇게 프레임에 까지듯이 벗겨졌다는 것은 물리적인 접촉이 해저에서 발생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국방부는 바닷속에서, 해저에서 이렇게 조류에 밀려서 손상이 났다 그래요. 저렇게 반듯하게 가라앉지도 않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1200톤 중에서 배가 반파되면서 함수는 700톤 정도, 함유는 500톤 정도 되는데, 함유 500톤이 바닷물 가득 물고 들어가면 그것도 1000톤 가까이 됩니다. 1000톤 가까이 되는 배가 조류에 휩쓸려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자, 저 배 위에 배는 357, 연평해전 당시에 침몰한 357호정인데, 저 배도 침몰해서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밑바닥 깨끗합니다.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저 배 좌초한 배 아니거든요. 그냥 포 맞고 물속으로 들어간 배이기 때문에 해저 바닥이 깨끗해요. 근데 천안함은 어떻습니까? 좌초한 배니까 밑바닥에 나 좌초하고 쭉 그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뻔한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말이죠.